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지금 칼국수를 썰고 있죠. 자, 오늘 백석 시인의 국수인데요. 고담하고 소박한 맛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맛은 어떤 맛이고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백석 국수, 고담하고 소박한 맛, 평범하고 소박한 국수. 국수를 함께 먹는 사람들 이야기 보태지면 고담하고 소박한 맛나는 우리 민족의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됩니다. 백석의 국수는 국수를 먹는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입니다. 민족 문화와 정신적 가치까지 말살당한 일제강점기,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어야 했고 우리말조차 쓸 수 없었던 시절, 시인 백석은 이것은 뭐이다를 반복하면서 국수의 의미를 풀어냅니다. 평안도 방언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옛 농촌 마을의 평화롭고 정겨운 모습과 그리움을 국수를 매개로 드러냈습니다. 국수를 먹는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고향의 정겨운 추억을 회상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역사와 우리가 지켜야 할 고담하고 소박한 정신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백석 시인의 국수 해설을 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산에 새가 벌로 나려 먹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들어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공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고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양지기 혹은 능달 쪽 외따른 산 옆 은댕이 예대가리 밭에서 하룻밤 뽀얀 흰김 속에 접시기 소기름 뿌리 뿌연 부엌에 산멍에 같은 분투를 타고 오는 것이다.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여름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9, 10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지붕의 마당에 우물 둔덩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연희 하룻밤,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세기사발에 그득히 살이 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 고음의 잔등에 엎혀서 길러놨다는 먼 옛적 큰마니가 또 그 집 등세기에 서서 자채기를 하면 산너멧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섬섬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찡하니 익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상꽁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숙국 냄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루굿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이 시는 그 사투리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읽는 수밖에 없죠. 눈이 많이 왔어. 자, 이 눈은 우리 보통 시에서 문학 작품에서 눈이 쓰이면은 시련 고난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눈은 시련 고난이 아니라 겨울의 눈입니다. 산의 새가 벌로 나려 먹이고 산의 새는 산에 사는 새죠. 벌은 이거는 날아다니는 버터플라이입니까? 그 벌이 아니고 들판입니다. 산의 새가 들판으로 내려와서 먹이고는 울음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자, 산에 눈이 오면은 새들도 산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들판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산에 사는 새가 들판으로 내려와 울음소리를 내고 아마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죠. 눈구덩이에 토끼가 들어 빠지기도 하면, 자, 이 부분은 눈구덩이에 토끼가 빠지면은 뭐 잡기 좋죠. 옛날에 이런 풍습이, 이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생임 어릴 적만 해도 토끼를 몰아서 잡기도 하고 했습니다. 자, 옛날의 어떤 우리 전통적인 분위기니까 향토적 정서, 자, 향토적 정서를 드러냅니다.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마을에는 이런 날이면은 그 눈이 오고 토끼가 빠지기도 하는 이런 날이면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반가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반가운 것은 바로 국수입니다. 그 이런 날이면은 마을에 이제 국수를 삶고 그 국수를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는 국수를 먹을 기대감. 자, 국수의 특성이 드러나는 구절을 찾아보는 것이 이 시에서 중요합니다. 이 반가운 것도 국수의 특성이죠. 반가운 것이니까요. 자,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꽁사냥을 하고, 한가한은 할 일 없는 아이들, 이제 눈이 오고 나니까 뭐 아이들도 할 일이 없죠. 그 꽁사냥을 하는데 이 꽁을 잡으면은 국수에 넣어서 같이 먹습니다. 한때 뭐 꽁국수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가난한 읍면은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가고, 자, 김치 가재미는 김치독입니다. 김치를 보관하는 움막입니다. 자, 김치를 또 국수를 김치에 말아 먹겠죠. 자, 한가한부터 가고는 국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히 흥성흥성 들뜨게 한다. 이런 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국수를 먹을 기대감에 흥성흥성 들뜨는 것이죠. 자, 그 국수를 만들어 먹는 즐거움이 드러납니다. 그죠? 국수를 만드는 즐거움, 마을 분위기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국수죠. 자, 오는 것이다. 국수는 이것인데요. 아마 이 국수를 통해서 정겹고 평화로운 삶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오는 것이다. 이 구절이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또 친밀감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 시에서 국수를 의미하는 구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것은 어느 양지귀 혹은 능달 쪽 외따른 산 옆 은댕이 예대가리 밭에서, 자, 양지귀는 양지 바른 곧 햇살 바른 가장자리고요. 능달 쪽은 응달입니다. 그늘진 곳 외따른 산 옆 은댕이 예대가리 밭은 가장 평평하고 오래 묵은 비탈밭입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국수가 자라는 곳이죠. 국수의 재료가 자라지는 밭입니다. 아마 이 뭐 밀가루 국수도 있고 콩국수도 있는데 아마 콩국수인 듯 합니다. 자, 국수의 재료는 어느 양지기 혹은 능달종 왼따른 산 옆 은댕이 에대가리 밭에서 자랍니다. 하룻밤 뽀얀 흰 김 속에 접시기 소기름불 뿌연 부엌에, 자, 부엌이 나오는데요. 자, 접시기 소기름불은 접시 소기름불 등잔입니다.
전등이 없는 시절이니까요. 부연 부엌은 밝지 않는 부엌이죠. 부엌이죠. 밝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요 오타네요. 사람 맞네요. 사람 보이는 부엌. 이 부엌에서 국수를 만들고 있잖아요. 산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산멍은 뱀인데요. 분틀은 국수틀인데 국수를 이렇게 쭉 내리면 뱀처럼 쭉 내려온다는 뜻이죠. 뱀 이목인데 뱀처럼 국수가 쭉 내려옵니다. 자, 국수를 만드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국수는 이것이 지금 반복됩니다. 이것은 국수인데 지시대명사의 반복으로 대상 이것에 초점을 모으고 있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여름 속을 지나서 덜쿠레한 구시올 가을바람 속을 지나서 봄비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가을바람도 지나네요. 자, 덜쿠레한은 아마 구수하고 시원한 이런 뜻입니다. 미각적이고요. 자, 그 구수하고 시원한 가을바람을 지나서 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국수의 재료가 봄과 여름, 가을까지 자라고 이렇게 국수의 재료가 된다. 그죠? 계절감이 드러납니다.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잖아요.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자, 지붕의 마당에 우물 둔덕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연의 하룻밤. 이제 완전 겨울이죠. 어느 하룻밤에 이때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뭐 작은 사발이겠죠. 아버지 앞에는 큰 사발이고 아들 앞에는 새끼 사발, 사기 사발, 작은 사발입니다. 그득히 사리오 오는 것이다. 사리오는 담기어 그 사발에 아버지는 큰 사발에 아들 앞에는 작은 사발에 담기어서 즉 풍성하고 평화롭게 국수가 나오는 것이죠. 국수를 먹는 가족들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반복되죠. 그 곰의 잔등에 엎혀서 길러놨다는 먼 옛적 큰마니가 이것은 국수는 큰마니는 할머니인데요. 옛날 이런 전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집등세기에 서서 자채기를 하면 산내면 마을까지 들렀다는 집등세기는 지프로 만든 자리에서 자채기는 뭐 제치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치기라면 산 넘은 마을까지 들렸다는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큰아버지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오는 것처럼 뭐 섭게 온다는 것은 아니겠죠. 뭐 정겹게 또는 포근하게 오는 것입니다. 국수는 뭐 정겹고 포근한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국수는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역사와 같다. 자, 국수를 만드는 마을의 모습. 자, 국수를 통해서 본 공동체적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영탄법이겠네요.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감탄사고요. 정서가 고조되고 또 무엇인가? 이건 사실 뻔하게 알잖아요. 뻔한 질문이니까 서리법이죠. 이 반가운 것은 국수. 자, 국수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이죠.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국수죠. 자, 여기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희스무레하다는 것은 좀 뭐 허옇다는 뜻인 것 같고 부드럽다는 촉각이죠. 자, 수수하고 슴슴한 자, 이런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국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하다. 열거법이죠. 같은 것이 반복되면 반복법이지만 비슷한 것이 반복되면은 열거법이 됩니다. 자, 영탄과 영탄법도 있고 서리법 또 반복법 무엇인가도 반복되죠. 무엇인가는 반복되고 또 열거법을 활용하여 국수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겨울밤 찡하니 익은 동태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탱추 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상꽁의 고기를 좋아하고 열거법이네요. 탱추가루는 고춧가루고요. 좋아하고가 반복되면서 반복되니까 열거법이죠.
그리고 담배 냄새, 탄수 냄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냄새. 탄수는 식초고요. 식초 냄새도 나고 수육을 삶는 냄새도 나고요. 여기는 또 후각적 심상이 드러납니다. 앞에 선생님이 잠시 놓친 게 있는데요. 반복법은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이고 열거법은 비슷한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복법, 열거법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끊는 아루굿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더북한 삿방은 더북한 거신이고요. 삿은 갈대자리인데요. 갈대자리를 깐 방, 쩔쩔 끊는 아랫목을 좋아하는 이것은 국수죠. 자, 이런 국수를 먹으면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먹으면 더 따뜻하겠지요. 국수와 곁들여 먹는 음식 냄새를 나열하여 정감 있는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수의 수수한 맛과 그에 어울리는 것들.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요?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죠. 살뜰하니는 살뜰하니, 이것은 바로 국수죠. 번한 질문을 했잖아요. 자, 번한 질문으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서리법이죠. 이 거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국수는 바로 친하기도 하지만 또 고담하고 소박하기도 합니다. 고담하고 소박하다는 것은 꾸밈이 없고 담담하고 소박하다. 자, 국수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뜻이죠. 속되지 않으면서 담담한 것이 바로 국수다. 자, 꾸밈 없고 담담하고 소박한 국수.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향할 정신적 가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신적 가치죠. 자, 국수에 대한 인상, 국수에 있던 우리 민족의 소박한 심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시인데요. 우리 민족의 특성을 국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 국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되겠죠.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성격은 감각적이고 또 토속적이죠. 토속적은 향토적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주제는 고향의 정겨움에 대한 추억과 회상. 옛 농촌 공동체의 평화롭고 순박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특징입니다.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감각적 이미지, 미각, 후각, 시각과 열거법으로 형상화했고요. 지시대명사 이것의 반복으로 대상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뜻이죠. 함경도 사투리를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과 우리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오는 것이다를 반복하여 국수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자, 화자가 해상하고 있는 것은 눈 내리는 겨울밤 국수를 만들어 먹는 시골의 옛 모습이죠. 자, 사투리가 주는 효과는 향토적, 토속적 분위기로 정겨움을 줍니다. 시에 나오는 이것은 국수죠. 이 시에서 말하는 국수의 특성을 보여주는 식구는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국수는 반갑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오는 이것은 오는 것이다. 자, 즐겁고 들뜨게 하는 것이 바로 국수입니다. 반갑고 즐겁고 들뜨게 하죠. 산멍에 같은 분투를 타고 오는 것이다. 자, 새끼 사발에 그득이 살이 오는 것이다. 먼 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이런 등이 있습니다. 국수를 반갑고 친밀하고 고담하고 소박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국수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시어를 한번 찾아보자인데요. 하룻밤 뽀얀 입김 속에서 산멍에 같은 분투를 타고 온다. 자, 왕사발 새끼 사발에 그득히 살이 온다.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자, 눈 내린 겨울철의 산골 조그만 마을이 뜻밖에도 분주하고 흥성스러운 이유는 꽁사냥, 국수 만드는 일, 국수를 만들어 먹는 즐거움 때문이죠. 자, 가족들이 함께 했던 즐거웠던 일을 말해 보자인데요. 사실 이 시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어는 익히는 공부, 본문 중심의 공부를 꼭 하십시오. 자, 국어공부 잘하는 법을 누르면 선생님이 준비한 국어 공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도 꼭 한번 읽어보기를 간절히 빕니다. 자, 오늘 백석 시인의 국수를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